경상감영보건공사가 부실투성이로 이뤄진 것은 무자격자의 날림공사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를 돕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사람을 요직에 다시 기용해 보훈인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 청년들이 열악한 상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잦은 이직과 짧은 근속 연수가 두드러지는데 그만큼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불법 대출을 해준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결국 청산 작업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상감영보건공사가 부실투성이라는 보도 어제 해드렸는데요. 문화재를 복원한다면서 원형은 온데간데 없이 오히려 더 훼손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담당 목수를 찾아봤더니 무자격자였고 전문가의 고증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갈라지고 비틀어지고 구멍나고 부서지는 문화재. 경상 감영한 관찰사의 처소인 김청각의 모습입니다. 대구시가 지난 2010년 예산 6억 원을 들여 복원했지만 부실투성이로 끝난 겁니다. 당시 목공을 맡았던 목수는 문화재 수리 기술자나 기능자가 아닌 무자격자였습니다. 이 목수는 친분이 있는 도편수의 연락을 받고 핵심 공사를 맡았는데 인건비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동생들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아픈데 좀 해달해서 우리는 한옥은 인맥으로 갔는데 가본 게 거꾸라지라서. 전문가 4명이 자문 의견을 냈지만 기본적인 고증도 무시했습니다. 상태가 가장 심각한 마루는 시방서와 다른 자재를 썼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결국 시공사가 하청업체에 보건공사를 맡겼고 하청업체는 인건비를 아끼려고 무자격자를 쓰면서 부실공사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시공 과정에서 과연 자격증을 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의 이런 판단, 그다음에 부실업자가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증이 돼야 되고요. 대구시는 뒤늦게 특별 점검을 계획하고 있지만 문화재청은 다음 주로 예정된 사적 지정 보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심각한 취업난을 뚫은 대구 지역 청년들의 노동 실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직은 자주 하고 근속 연수는 짧았는데 그만큼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서 직장을 다니다 한 차례 직장을 옮긴 A씨는 이제 아예 다른 시도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대구 쪽은 너무 임금이 적은 것 같아서 경상도 사람이라 그런지 그 윗사람들이 좀 답답한 면이 있다고 해야 되나? 대구 청년 유니온 설문조사에 응한 대구 청년 직장인 802명 중 절반은 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이직 횟수도 2.1회, 평균 근속 연수는 15개월에 그쳤습니다. 좋은 정규직 직장에 들어가기 전 인턴이나 계약직 등의 과도기 노동 기간을 갖는 겁니다. 대구 일자리의 질이 다른 지역보다 좋지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대구 청년의 89.5%가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 매니저직을 지원한 B씨는 정규직이지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 150만 원을 제안받았습니다. 이 매장을 하는 점주들이나 이런 사람들끼리인데 상한선을 어느 정도 맞춰놨기 때문에 150이랑 금액을 맞춰놨기 때문에 우리 매장에서 더 주고 싶어서 더 줘도 이렇게 질 나쁜 일자리가 많으면 과도기 노동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도기 노동 기간 사실은 비정규의 일자리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 안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많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 사실 보호해 줄 수 있는 정책 이런 게 되게 지금 없는 상태라서 대구 청년 노동자의 한 달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 환산액보다 겨우 5만 원 많은 175만 원 수준. 청년단체들은 일자리 수도 수지만 일자리의 질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신학기를 앞두고 2014년 교육감 선거 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인사를 주요 부서장으로 발령했습니다. 대구시 교육감이 무리하게 제 식구를 챙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2014년 대구교육감 선거 당시 대구시 교육청 과장으로 있던 A 장학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임에 도전한 우동기 교육감의 공약 작성 등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교조 등은 봐주기 수사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교육감은 연임에 성공했고 A씨는 한국교원대 파견 1년과 교육연구정보원 부서장 1년을 거쳐 이번 인사에서 교육청의 중요한 자리인 중등교육과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교육농단이다. 한마디로 이야기 드리자면 불과 얼마 전에 선거 부정을 저질러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그대로 이렇게 발령을 낸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공무원 신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에게 징계성 인사로 충분한 자숙의 시간을 줬기 때문에 인사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경륜이나 역량, 전문성, 또 리더십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어떤 분보다도 그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 생각해서 이번에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직 교육감의 선거를 돕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사를 2년 만에 주요 보직에 발령하면서 교육감의 보훈 인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와 탄핵안 기각을 요구하는 집회가 대구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대구 중구 반월당 동아쇼핑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탄핵안을 의결한 국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기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최 측 추산 4천여 명이 참가한 오늘 집회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중부 소방서까지 행진도 했습니다. 법원이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국민소송단과 반핵단체는 즉각적인 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원자력 안전 법령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며 허술한 원전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를 취소한다고 판결하자 소송에 참여했던 시민단체들은 허가 과정에서 법령과 절차가 무시된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즉각적인 가동 중단과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월성 1호기 즉각 폐쇄 조치에 돌입해야 한다. 노후 원전 폐쇄를 염원하는 국민을 상대로 더는 싸우지 말고 핵산업계를 상대하는 규제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 법원은 30년이나 된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속 운전 여부를 평가할 때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91년 이후 월성 2, 3, 4호기에 적용됐던 캐나다 최신 기술 기준이 수명을 10년이나 더 연장하는 월성 1호기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30여 년 전에 승인된 안전 개념, 그거에 따라서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원자력 안전법에는 원자로 운영과 관련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원안이 담당 과장의 결재만으로 승인됐습니다. 사무처의 과장 정결로 그냥 승인해 준 거예요. 계속 운전을 거의 인정해 줬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심사를 받지 않은 거거든요. 이 밖에도 법원이 원전 부지 80km 이내의 거주 주민이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인정한 점도 앞으로 원전 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대출 한도를 10배 이상 넘기거나 담보 가치보다 4배가량 많은 돈을 대출해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결국 해산돼 청산 작업을 밟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가 자본금보다 2배가량 많게 불법 대출을 해줘 폐쇄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한 명에게 14억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지만 이 새마을금고는 특정인 3명에게 172억 원을 대출해 줬습니다.
또한 담보가치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400% 이상을 대출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130억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이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을 비롯해 3명이 지난해 9월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최종 부실 대출 규모만도 97억 원으로 금고 자본금 70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결국 이 새마을금고는 해산돼 다른 새마을금고에 흡수됐고 현재 청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전직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징역 4년을, 전무와 대출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씩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금고는 독자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용당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손실금을 모두 중앙회가 떠안아 예금자들의 피해는 없다고 밝혔지만 결국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낸 분담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금고 중앙에서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해비 납부한 분담금을 약 97억인가 손실보증회 직무로 인해가지고 그 피해는 전국 새마을금고의 피해가 돌아간 걸로. 문제가 된 새마을금고의 불법 대출 문제는 사건이 불거지기 2, 3년 전부터 제기된 만큼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부실한 관리 감독에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지난 1월 19일 경북대병원 청소용역 근로자들에게 오후 근무 식사가 제공되지 않아 정규직이 남긴 음식 등으로 끼니를 때우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소도급업체는 근로자들에게 매월 식대 5만 원을 지급했고 식대 보조금 외에 수술실과 응급실에 라면 등 야식을 지급해 식사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해고된 주차요원 복직 합의도 일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용역업체는 주차요원을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용역회사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일부가 채용 모집에 응모하지 않아 재고용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고 이후 결원 발생 시 이들을 순차적으로 복직시켜달라는 병원 측 권고를 수용해 이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막바지 강추위가 온다지만 계절은 서서히 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꽁꽁 얼었던 강도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생겨난 거대한 원형 얼음판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봉화 청량산 아래 낙동강 중간에 거대한 원형 얼음이 떠 있습니다. 유리칼로 돌려 깎아놓은 듯 완벽한 구형입니다. 자세히 보니 물살을 따라 회전하고 있습니다. 어림잡아 지름이 10m 정도, 두께는 30cm 정도 돼 보입니다. 물살에 얼음판이 회전하며 바로 옆 얼음과 부딪혀 깎이는 과정에서 동그란 형태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겨울이 지나면서 주위 다른 얼음은 떠내려가거나 얇게 녹아 있는데도 유독 크고 두꺼운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설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아이스 서클로 불리며 지난 1895년 처음 발견된 뒤 신비한 현상으로 가끔씩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목격되기는 이례적입니다. 동그란 원형을 유지하면서 저렇게 돌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처음에 무슨 우주선인지 알았어요. 1시간 반 뒤 얼음의 정확한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순환 구조대원들과 함께 현장을 다시 찾았지만 거대한 원형 얼음은 봄눈 녹듯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김기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입양 전 위탁 단계인 3살 비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 도구로 때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피해자 외에도 4명의 자녀를 입양해 별 문제 없이 양육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화상을 입은 입양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 아내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9.12 지진을 계기로 마련한 경북 지진방재 5개년 종합계획의 실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합니다. 용역을 통해 지진 대응 조직과 기능 인력 확충 방안, 고효율 저비용 내진 보강 공법, 대피 시스템 개선 방안 등 지진 대응을 위한 세부 실천 방안을 마련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2017 기업 애로 해결 박람회가 오늘 엑스코에서 개막됐습니다. 올해로 3회째로 내일까지 계속될 이번 기업 애로 해결 박람회에는 기업을 경영할 때 겪게 되는 각종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과 인력, 판로, 산학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기업들의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대회의실에서 대구 8개 구군 선거관리위원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투개표 관리 역량 강화 실습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지역 밀착 강화라는 의지를 담은 2017 시즌 새 유니폼을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